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강의 국어교사 하림TV의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내신 공부 전략 특강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의 제목으로 내신은 반복이다. 이렇게 CB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시험기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기간 대략적으로 우리 한 달 정도를 잡죠. 자,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기간 한 달 잡을 텐데,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7월쯤에 보겠죠? 자, 그럼 한 6월 초서부터, 6월 1일서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6월 달서부터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6월이 되기 3일 전서부터, 자, 그럼 5월 30일, 29일, 28일. 자,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시험까지 한 달 이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을 잡는 이유, 그리고 한 달, 이렇게 한 달을 잡죠. 한 달에 그 앞에 3일 더 잡으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3일을 잡으라는 얘기는 뭐냐. 자, 남들은 6월에 이제 본격적인 내신 공부는 계속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빡세게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한 달 전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이지만 6월 달서부터 대략적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앞서서 시작할 수도 있고, 남들이 키포인트는 뭐냐. 남들이 다른 친구들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무조건 3일 정도 앞에 시작하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 3일 동안은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8일부터 이제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을 해. 자, 그럼 5월 25일서부터 한 24일, 23일 이때서부터 이제 뭐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각 학교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쭉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짜증난다고 다 시험 문제 다 불태워버린 거 아니겠죠? 아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미 지난 거라도 반드시 학원에 맡기지 않고, 학원에 맡기더라도 복사본을 주세요. 원본은 주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가 갖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자, 그 시험 문제는 귀중한 자료예요. 선생님의 출제 경향, 출제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예요. 자, 그리고 작년의 기말고사 문제. 이것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작년 선생님하고 올해 학교 선생님하고 같은 학년을 맡으면은 정말 땡큐죠. 근데 다른 학년을 맡게 되어서 서로 이제 선생님이 바뀌어서 아예 이제 범위만 갖고 달라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시험 경향, 그리고 이제 시험 감각,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익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한 5월 25일서부터 그 전서부터 뭘 준비물이 뭐다? 지난 시험지. 자, 내가 벌써 시험지를 버렸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지 맛있는 거 주고서는 친구들한테 시험지 복사해 달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작년 기출문제. 시험 보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자, 28일서부터 3일 전서부터, 근데 3일보다 물론 3일보다 더 많이 쓰면은 다다 익선입니다. 일주일 쓰면 더 좋겠죠. 그래요. 자, 처음이니까, 이제 기말고사니까 과목이 많아졌으니까 일주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일주일로 늘리겠습니다. 자, 이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은 기출문제 분석하라 그랬잖아. 왜 일주일을 다 남들보다 일주일을 앞서서 하라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남들 시험 공부를 대비를 시작을 했을 때는 기출문제 분석, 심리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뭔가 다른 친구들 막 문제 풀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내신 공부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의미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생님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일주일을 앞서서 남들보다 따로 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도 무방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다다익선이에요. 날짜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기출문제를 쫙 다 모았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난 시험에 우리 내 담당 선생님이 낸 시험지부터 보세요. 물론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의 강사로 있다가 현직의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해보면은 이 지난 시험지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보물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정보가 아예 없는 새로 전입해온 선생님이나 신규 선생님이 중간고사 첫 문제 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정보가 없잖아. 그 선생님이랑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정보가 없거든. 정보전이잖아.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라는 건 중간고사 시험지가 있잖아. 정보가 쌓였잖아. 이게 진짜 너무 땡큐인 거야. 왜냐면은 시험 문제를 이제 초임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은 2년차입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그래서 2년차로서 이제 1년 작년에 이제 처음 경험해 보고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느낀 게 시험 문제가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내가 선호하는 출제 그 스타일, 문제의 뭔가 스타일이랑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쌤은 막 이렇게 표를 좋아하고 좀 이제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하고 막 이제 소재나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걸 좋아하고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보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걸 기출을 지난 시험지부터 보면서 자, 이 시험을 학교 선생님들이 2명 이상 같은 과목을 2명 이상 맡으면은 다 같이 시험 문제를 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냈을지, 그 선생님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지, 이 선생님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적어봐. 자, 첫 번째 분석을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때려치지 마세요. 그거 한 번 봐서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죠.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세요. 이 시간 안에는, 일주일 안에는, 정해놓은 시간 안에는 계속 보다가 자, 시험지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1번 문제 이 시험을 출제를 왜 했는지, 어떤 유형인지, 뭐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세요. 자, 다시 왜 이 시험 문제를 왜 냈을까? 이유. 2번째, 이 시험 문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나름대로 이 유형은 어떻게 분석해요? 나름대로 그냥 정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그 수능 문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지문이랑 이제 정보랑 문제 정보랑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정해놓냐면은 통합 성급기형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그어라 이렇게 만들거든. 그것처럼 그냥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유형을 분석을 해보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째로 내가 틀렸으면은 내가 왜 틀렸을지 이것까지 적어서 여백에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쭉 적어주세요. 한 번만으로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게 생겨요.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보이거든. 자, 이게 이 유형이나 왜인지 이유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개소리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보는 이유는 그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나름대로 이제 체득하려는 거 플러스 그러면은 체득을 해놓으면은 내가 다음 시험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대충 감이 오죠. 이 선생님은 이런 유형을 좋아하니까 이 문제 꼭 내겠네. 외워야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거기에 플러스 뭔가 출제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을 당하는 자, 푸는 자였죠. 자, 근데 이렇게 왜 냈는지 이유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 출제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
이거를 나중에 이제 길러놓고 지금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으로 길러질 건 아니에요. 쭉 길러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범접할 수 없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분석해주세요. 또 작년 기출도 분석해야 돼요. 작년 기출은 알아둬야 될 게 같은 학교에 있는 작년 기출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뭔가 출제 방식이나 유형을 변경해서 내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이 내용 시점 안 나왔으니까 시점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시점에 대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출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 안 겹치게 나온다고. 선생님 아예 안 겹치게 나오는데 작년 기출 문제 왜 분석해요? 분석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를 잡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중요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적어도 시점이라는 개념이 내용에 지금 설명이 나왔다라면은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기출문제 분석을 끝내야 돼요. 자, 이렇게 일주일 잡아서 기출문제 분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한단 시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2주 동안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론 공부.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 이제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인강 강사들 커리큘럼 좀 봤을 거예요. 그쵸? 자,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지? 1, 2월은 좀 맛보기 이론, 3, 4월, 5, 6월은 조금 이론인데 조금 점점 심층적으로 들어간 이론. 이제 6, 7월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실전 문제 풀이. 90, 11월에 뭐야? 최종 파이널 체크, 최종 모의고사, 실전 대비. 이렇게 가잖아. 그게 왜 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험 한 주 전에 인강 강사들이 뭐예요? 한 주 전에 되짚어주는 강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중이 되면 쪽집게 강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요거를 그대로 따와야 돼요. 그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신 공부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자, 2주 동안 이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주 동안 뭘 하냐 하면은 문제 푸세요. 이거는 실전입니다. 실전 풀이입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행위예요. 마지막 1주에 파이널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이론 최종 점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주 동안 이론 공부를 해라.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에서 들었었죠? 쌤, 저 2번이랑 5번 중에서 헷갈려서 틀렸어요. 억울해요. 억울할 게 아니죠. 모르니까 틀린 거지. 정확하게 100% 몰랐으니까 틀린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이론 공부는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형이나 서답형에서 이거 틀렸어. 몰라서 틀린 거 이외에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틀린 거예요. 아예 모르거나 근데 좀 본 거 같은데 틀렸어. 그럼 내가 문제에서 헷갈려서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를 잘못 풀어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몰라서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이론 공부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또 나타나는 특징이 무슨 페이지 수집가도 아니고 막 이렇게 족보닷컴에서 막 제 기출비란 사이트 있어요. 또 카페가 있는데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내줘요. 이만큼 내주죠. 이만큼 내줘요. 진짜 많이 페이지 수집가를 다 풀고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대부분은 다 못 풀고 들어가잖아. 페이지로 팔려고 모았어? 왜 그러는 거야? 이론 공부 하세요. 이론 공부. 문제 풀이는 한 주만 하면 돼요. 실전 문제는.
자,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이론 공부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 공부를.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준 이런 공부 방식을 따라서 이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과목별로 이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일단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자, 각 과목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준 자료들은 어디 있어요? 문제집에 있어요? 학원에서 나누어진 이론서에 있어요? 아니죠. 교과서에 있죠.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옆에 문제집을 문제집 이론을 보고 싶다 하면은 옆에 이론 문제집을 같이 꺼내놓고 공부하세요. 자, 근데 이론 문제집이 없다 또는 뭐 교과서만 꺼내놓고 공부하고 이론 문제집으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네, 이제 잘 보이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여러 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다시 한번 이론으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뭐가 중요했었다고 강조했었지. 자, 그래서 각 과목별로 노트를 만드세요. 그거는 너무 막 예쁜 노트를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선생님 하림쌤이 노트 각 과목별로 만들랬어 하고서는 막 여학생들 특히 막 예쁘게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장 1장, 2장 그냥 대충 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 있지, 선생님들이. 그럼 그 파이널 체크 노트라고 이름을 정리할게요. 그 파이널 체크 노트는 시험 일주일 전에, 그리고 시험 10분 전 쉬는 시간에 보는 노트입니다. 파이널 체크 노트에 적으세요. 근데 상세하게 적지 마세요. 상세하게 적는 거 아니에요, 그 노트에는. 상세하게 왜 적어, 굳이? 문제집에 있고 교과서에 있고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되는데 왜 적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라 그랬어? 시험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라고. 나 효율성에 미친 자예요. 효율성에 사랑에 빠진 자예요. 효율성 있게 하세요. 굳이 읽으면 되는데 논술형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논술형 시험 보면은 임용고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글로 써야 되니까 적어야 돼. 너희는 단답형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굳이 왜 적어? 그쵸? 객관적으로 시점이 나온다.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시점. 딱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3인칭 관찰자. 요 정도 키포인트, 키워드만 딱딱딱딱 박아서 시험 5분 전에, 1분 전에 이거 중요했었지 하고선 딱 덮고 시험 1분 전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만 딱딱딱딱 나열한 이런 노트에 적으세요. 알겠죠? 자, 교과서와 이론 문제집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해당 영상을 올렸었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하고 10분 내지 15분 복습하고 5분 정도 머릿속에서 굴리고 이렇게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상위 인지 능력이 진짜 뛰어난 학생들, 타고난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은 개발되어서 엄청 뛰어나거든? 이건 이 친구들은 내가 100% 이해했는지 90% 이해했는지 50% 이해했는지 20% 이해했는지 이해를 아예 못했는지, 이게 감각적으로 그때그때 탁탁탁탁탁탁탁 이제 판단이 손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 계속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한지 계속 체크하세요. 이론 공부 계속 이해도 체크하고, 이해를 못했으면은 또 뭐하라 그랬어? 시기 박으세요. 체크, 빨간색으로.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으로 공부를 하면서 빨간색 체크가 나왔다. 이때는 여러분들 한 2번, 3번 굴려보고 머리 굴려보다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공부는 뭐라 그랬어? 내신은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내신은 뭐다? 반복이다. 당연히 반복할 거죠? 한 과목에 대해서, 그 단원에 대해서 지금 1시간 공부하고 끝날 거 아니죠, 당연히?
반복할 거니까 덮어요. 왜 덮으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덮고 나서 찜찜할 거야. 이 체크를 이 심리적으로 너무 싫거든. 빨간색으로 시기 박았으니까 싫거든. 뭔가 해결하고 싶거든. 그래도 덮으세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안 풀리면 덮으세요. 안 풀릴 때 잡고 있지 마세요. 1시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안 풀려요. 안 풀릴 때는. 그래서 덮어 일단.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해.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과목 돌아가서 그거 한번 보잖아. 체크 쳐놓은 거. 어느 순간 하고 뚫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안 뚫리면 또 덮어. 그리고 그냥 다음날 공부하세요. 또 다다음날 공부하면서 그냥 한번 보세요. 계속 공부하면서 보다가 5번, 6번 보면 어느 순간 뚫린다니까 이게 하면서 통찰이 하면서 이거였지 하면서 팍 이어지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진짜 욕할 뻔했어. 엄청 짜릿해 얘들아. 이때 큰일 날 뻔했어요. 방송 사고 일어날 뻔해서 욕할 뻔했어요. 그만큼 짜릿하다니까. 이 기분을 느끼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에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 쳐놓고 제발 넘어가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론 공부. 자,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어떻게 점검해요? 당연히 문제로 점검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상위 인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정확하게 내가 몇 퍼센트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뭔가 실전에 가까운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간단한 뭐 퀴즈 문제나 또는 뭐 문제집, 평가 문제집 같은 거에서 이제 옆에 이제 이론 옆에 달려있는 문제들 같은 거 있죠. 그런 정도로만 푸세요. 문제가 주가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론이 주가 되고 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개념 확인 문제만 풉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주일 동안 문제인데 이때는 실전 문제 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일주일 동안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사전에 여러분들 실전 선생님 문제 다른 친구들 엄청 많이 푸는데 더 많이 풀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일주일 동안 실전 감각을 익혔어요. 기출문제 분석했잖아. 풀었잖아.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실전 문제예요. 선생님이 낸 게 가장 좋지. 출제자가 낸 게 가장 좋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재료 아니야? 그쵸? 자, 근데 문제집을 통해서 실전 문제를 일주일 동안 익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총 2주 동안 실전 문제를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서단원 종합문제, 대단원 종합문제, 뭐 중간고사 대비, 뭐 기말고사 대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족보닷컴 기출비에 있는 문제들 등등등등등등 푸세요. 하지만 선생님이 철칙을 제시를 할게요. 각 과목별로 실전에 가까운 25문제면 한 25문제 있는 실전에 가까운 문제 각 과목별로 3번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 효율성에 미친 자. 효율성에 미친 자로서 감히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풀고 싶으면 더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난 그렇게까지 효율성을 찾지 못하겠어요. 왜? 그거 푼다고 똑같이 나와? 아니잖아. 실전 문제는 뭐 하는 거야? 실전 감각 익히는 거야. 그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학원 강사 선생님이 문제 이만큼 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많이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라고 내주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는 거 확인해야겠으니까. 계속 숙제로 계속 문제 내주잖아.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까. 근데 되게 많이 내주시거든? 진짜 많이 내주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어. 난 그런 선생님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어요. 쌤도 학원 강사였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학원 강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100% 잘 내주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돈 받고 계약했잖아. 너희들 시험 잘 내주겠다고 점수를. 자, 잘 봐주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을 잘 나와야 돼요. 잘 못 나오면은 학부모님에게 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럼 이거를 면피할 수 있는 면피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학원 선생님들은 나 학원 선생님 까는 거 아니에요. 나 학원 선생님으로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적 잘 내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존경을 하는데 근데 물론 내가 엄청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이 토요일 일요일 보충해 주시고 되게 힘들게 되게 노력하시는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시험 점수를 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 너희들 시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 시험이야 오죽하면은.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점수를 잘 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돈 받았기 때문에 100% 다 잘 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문제를 많이 내주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이만큼 내줬고 해설 숙제를 검사를 다 했고 해설까지 다 해줬어. 문제를 이만큼 풀려줬어. 자, 근데 너희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학부모도 할 말이 없어요. 학부모님이 시험 못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학원 문제집 갖고 와 하면서 학원 문제집 보는 선생님, 학부모가 많아요. 그때 문제가 다 풀려있고 심지어 그 내준 문제집도 지가 또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죠.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항의가 없어져. 문제 학원도 안 그만둬. 그만두더라도 불만을 말하지 않고 그만두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진짜로. 3번이면 족합니다. 실전 대비는. 그 이상 하면은 반복적인 기계 학습.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 풀면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문제 풀면은 이론 공부하는 것보다 이론 공부하면 이해를 하려고 막 머리를 막 써야 되잖아. 근데 문제를 풀면은 맞췄는지 틀렸는지 알고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거예요. 3번까지만 푸세요. 각 과목별로. 실전에 가깝게. 알겠죠? 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론 최종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왜 이걸 해야 되냐? 자, 이론 공부할 때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지금 자,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이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론 공부를 하면서 점차 내용 지식이 막 쌓여가겠죠. 문제 풀 때도 계속 내용 지식이 쌓여가요. 막 확장이 된다고. 이 3주차 문제 풀이까지는 내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점차 늘어나. 너무 머릿속에서 비대해졌어. 알고 있는 게 비대해져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깎아내야 돼. 커팅을 해야 돼. 여기까지 벌크업 했으면은 이때서부터 커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커팅을 하는 게 뭐냐? 이론 다시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틀리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틀리는 이유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이래서 틀렸어요, 저래서 틀렸어요 하지 마세요. 틀린 거는 여러분들 이래서 틀렸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몰라서 틀렸어요가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잘 몰라서 헷갈려서 틀린 거입니다. 알겠죠? 아는데 틀렸어요. 아니죠. 아는데 어떻게 틀려? 정확하게 알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다니까. 자,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이런 공부 문제를 통해서 너무 아는 게 너무 비대해졌어. 다시 커팅을 해요. 최종 지방을 쳐내야 돼요. 최종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렇게 요약노트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요약노트를 정리해 놓지 마세요. 만들어주는 거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얼마나 많아. 시험 이렇게 막 일일이 쓰고 있지. 막 여학생들 특히 예쁜 펜으로 예쁜 글씨로 막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하면서 이게 딱 찍으면서 공부한 것 같아. 너무 예쁘게 꾸몄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험은 뭐다?
효율성, 내신은 뭐다? 효율성 있게 하자. 노트 예쁘게 꾸미지 마, 제발.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키워드만 딱딱딱딱딱딱딱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노트 정리는. 자, 최종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키워드 박힌 파이널 체크 노트, 최종 점검 노트.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계 받고 가겠습니다. 최종 점검 노트는 뭐다?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까지 설명 써놔야 돼요? 선생님, 1분 전에 내가 설명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왠지 설명 안 써놓으면 공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설명 구구 절절 쓰지 마. 공부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게 키워드 보면은 설명이 대략적으로 떠올라야죠. 그쵸? 키워드만 최종 점검 노트에 시기 받고 가세요. 그래서 시험 1분 전에는 최종 점검 노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팁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시험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피라미드 탑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1번부터 풀죠? 1번부터 풀지 마세요. 쭉 훑어. 일단 딱 받자마자 자, 선생님들이 총 5쪽입니다. 여러분들 인쇄 상태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1번부터 25번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안내해 주면서 훑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1번부터 풀지 말고 다시 한번 쭉 훑어봐. 훑어보면서 쭉 훑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팍 하고서 눈이 팍 꽂히는 게 있거든? 아, 이건 내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어. 아싸, 너무 기쁘다. 이런 게 하나라도 보이지? 그러면은 내가 예측한 게 하나라도 이 최종 점검 파이널 노트에는 그걸 말 안 했네. 파이널 노트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점검, 일주일 동안 마지막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대충 예측을 해서 별표 표시를 쳐주세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 뭐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들어가세요. 시험에. 쌤, 그게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게 내신 시험 이꼴 뭐야? 대학교잖아. 엄청 긴장하죠, 여러분들. 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예측이 맞아 떨어졌어. 그때 이거 하면서 긴장이 팍 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훑어보면서 1번부터 절대 풀지 마. 풀다가 진짜 반가운 문제가 나타나면 그거부터 푸세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은 이꼴 뭐냐? 이거는 피라미드 탑 쌓기라고 하죠. 그래, 피라미드 쌓기 있어 보이게. 피라미드 쌓기라고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45분, 50분 시험을 볼 텐데 가장 먼저는 내가 이거는 100% 알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난 100% 맞아. 이거 확신할 수 있어. 이거 너무 쉬운데? 쌤이 이거는 점수 주려고 냈나 보다. 이런 것들 있지. 난 이거 예측했는데 이런 것들부터 푸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탑을 쌓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그것보단 조금 어려운 거 풀기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안 풀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 탑 쌓기의 정의가 뭐냐, 피라미드 쌓기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이것의 정의는 한마디로 아까 전에 이론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뭐라 그랬어? 체크치고 넘어가라 그랬지. 모르는 문제 넘기며 자주 보기입니다. 자, 모르는 문제,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 수학 시험을 풀어. 이거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 이거 좀만 하면 알겠는데, 좀만 하면 풀겠는데 하면서 5분, 10분 잡고 있지 말라고. 왜 그걸 왜 잡고 있어? 25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부터 쌓아야지. 저 100% 맞출 수 있는 것부터 기초 점수부터 채우고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맞는 거 틀리면은 쫄딱 망하는 거야 이거 진짜. 또 욕할 뻔했잖아. 지읒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문제 넘기면은 자주 보는 거야. 어? 모르는 문제가 있다. 일단 체크치고 넘겨.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심리적으로 압박감 느끼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머릿속에서 우리의 뇌는 굉장히 영특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거야. 다른 문제 풀면서 내 뇌가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문제도 같이 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또 두 번 봐. 두 번 봤을 때도 이 체크 친 거 모르겠어. 넘어가. 자, 그럼 3번 봐. 모르는 거 있어. 또 넘겨요. 4번 봐. 모르는 거 있으면 넘겨요. 5번 보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정말 공부했으면. 아예 내가 이 개념 자체를 아예 못 봤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5번 보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자,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잖아? 니네가 전교 1등이에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잡고 있어라. 넘겨요. 넘기세요. 넘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기면서 자주 보세요. 이거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심리적으로 넘기려는 거 알겠는데 이거 뭔가 싸고서는 이제 끊고 나가는 느낌이라서 너무 힘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기는 연습을 이론 공부할 때 평소에 해보세요. 그래서 넘기세요. 실전 문제 풀 때 우리 3주차에 뭐 하라 그랬어? 실전 문제 풀이하라 그랬지. 그때 이거 연습해. 넘기는 연습. 응? 그래서 무조건 뭐 하라? 넘기세요. 넘기서 5번 보면 풀립니다. 근데 어거지로 이제 수학 문제 이거 안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 무슨 10분 동안 막 쥐어짜서 하면서 풀었어. 어떻게? 이거 같아 하면서 막 찍었어. 틀리죠? 틀려요. 그럼 100% 맞추는 경우도 운 좋아서 맞추는 경우 있겠죠. 근데 틀려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넘기세요. 그 다음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딱 하나 모르겠어. 이건지 헷갈려. 이건지 너무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항수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1번 답안인 문항이 수가 몇 개인지, 2번 답안이 정답인 문항수가 몇 개인지, 3번 답안이 정답인 문항수가 몇 개인지. 하나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1번 문제 5개, 2번 문제 5개 이렇게 해서 내시는 선생님도 계시나? 난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놔도. 왜냐면은 이게 너무 딱 5개 맞추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 모를 때 이제 그렇게 세서 찍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한 7개부터 4개, 7개 이런 게 4개, 6개 있는데 한 5개 이 정도로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서 좀 더, 그때서부터는 도박이지. 세서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곳에 베팅하세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2차시에 걸쳐서 우리가 시험 대비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유익했나요? 네, 굉장히 유익했으면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감사하다라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림TV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